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네, 여러분 젠더 특보란 거 들어보셨죠? 저도 이번에 이 박원순 이런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서울특별시에 젠더 특보란 게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 상급인가 됩니다. 아주 고급 공무원입니다. 부의사관급이죠. 이 서울특별시 젠더 특보라는 거,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왜 그 영어로 특보를 해놨까요? 꼭 마치 이런 겁니다. 정치 특보하면 political 특보 이렇게 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말이 됩니까? 젠더 특보. 한국말 번역하면 성특보 아닙니까? 성특보. 네. 그러면은 이 성특보가 이 젠더 특보라는 사람이 피소 당일날, 이 피소 당일이란 건 뭐냐면 이 박원순이가 이렇게 고소당한 날이죠. 당일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박 시장에 보고했다는 말을 이제 밝혔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조선일보 이혜인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을 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 속에 이 젠더 특보 임순영이라는 젠더 특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고소를 언제 어떤 경로로 알았느냐 이런 의문과 관련해서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별보좌관이 피소 당일 그 고소한 그 당일 지난 8일이죠. 그러니까 박 전 시장에게 관련 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진실인지 가짜인지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인터뷰 내용을 지금 조선일보가 인터뷰한 내용을 지금 읽고 같이 공유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젠더 특보, 성특보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8일 시장님이 업무를 보시는 중간에 딱 들어가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고 이래 보고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때는 성추행 관련 혐의인 줄은 자기도 몰랐다는 말을 했습니다. 젠더 특보가 보고를 했다. 첫째, 젠더 특보인 성특보 아닙니까? 보고를 했다. 시장한테. 왜 그 많은 특보들 놔두고 성특보가 만약에 보고를 했으면 젠더 특보가 보고를 했으면 젠더에 관련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몰랐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업무를 보신 중간에 들어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아니 불미스러우면 구체적으로 시장이 틀림없이 그럼 뭔데? 하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누가 고소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지금 말하는 것도 아주 벌써부터 탁 하나 꼬이기 시작하죠. 아니 젠더 특보가 그럼 왜 보고합니까? 정무 특보가 보고하든지 뭐 다른 특보가 그 많은 특보가 보고를 하면 했지. 그럼 젠더가 자기 말로 자기가 중간에 들어가서 불미스러운 있다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다고 했다면은 그때는 성추행 관련 혐의인 줄 몰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그럼 젠더 특보가 왜 보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좀 거짓말 한다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젠더 특보가 보고하면 젠더에 관련된 잘못된 불미스러움은 성희롱 아니면 성추행 아니면 성폭행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전제 아래 좀 일문일답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 시장이 집무실이 위치한 서울시청 6층, 6층에 사장 집무실 위치한 서울시청 6층. 이거는 오가는 직원이 지금 없다는 그런 굉장히 조용한 그런 공간이죠. 이제 질문 내용을 한번 딱 보면 바로 거기가 이 사건에 일어난 그 하나의 그 장소 무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추행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고 박 전 시장에 보고했습니까? 하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피소 1시간 30분 전인 지난 8일 오후 3시쯤 서울시 외부로부터 시장님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장님 집무실로 달려가서 다른 업무 중이시던 시장님께 실수하신 것 있으시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실수하신 것 있냐고 감히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이러이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네. 뭐 하여튼 액면 그대로 시장님께 실수하신 것 있으시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당시 박 전 시장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고 이제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왜 그러느냐? 제게 물었습니다.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많이 걱정하는 얘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글쎄 바빠서 잘 모르겠다. 이래 답했다는 겁니다. 피소 내용도 보고했나고 이렇게 기자가 질문하니까 피소 내용도 말씀드리니까 그건 말 안 했다는 거죠. 고소 여부는 당시 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사장님께 여쭤본 것이다. 그런 일인 줄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늘상 이렇게 하던 현안 회의 중에 하나였는데 그날 밤 시장 주재로 내부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다는데 그게 뭐냐고 질문을 했더니 늘상 하던 현안 회의 중 하나였는데 시장님과 다른 2명이 더 있었다. 시장님은 아까 낮에 얘기했던 게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때도 저는 피소 사실을 몰랐다. 근데 이 양반은 아주 끝까지 몰랐답니다. 이 원래가 특보가 몰랐다 하면요 그건 무능한 특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능한 특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보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확 꿰야 됩니다. 꿰야 되는데 이분은 인터뷰하는 내용이 성실 지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이해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박 전 시장이 당시 회의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데 그러니까 아니다. 당시에는 그런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논의가 오가지 않았고 다만 시장이 중간중간에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내일 모여서 다시 얘기하자고 끝을 냈다. 회의를 끝냈다 이거죠. 그러면 젠더 특보는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갖다가 언제 알았나?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다. 저는 시장님이 사라진 지 9일 오전에 시 외부에서 듣고 피소 사실을 알았다. 외부 어디서 들었나? 청와대에서 경찰에서 알린 것 아닌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건 나중에 조사를 통해서 밝히겠다. 조사를 통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선가 들었다는 얘기죠. 이게. 어디선가 들었겠죠. 9일 당일 사실이 알려지고 내부에서 급박하게 움직였다는 건가? 하고 질문하니까 여러 피해 경우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 논의를 하는데 시장님과 연락이 안 됐다. 더 비상상태가 됐다. 그래서 찾아 나섰다. 피소 관련 자체 조사를 하고도 묵살했다는데 이러니까 내부에서 알게 되고 바로 장례를 치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조사할 경황이 없었다. 곧 시 입장이 발표가 되지 않겠나. 네? 정리된 내용으로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 젠더 특보하고 인터뷰를 했던 조선일보 기자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면서 진실성이란 거 느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젠더 특보란 거는 상당히 다른 데 없는 특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박원순 씨가 이 여성 인권으로 해서 이렇게 시장에 이르기까지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이 박원순이라는 사람. 그런데 결국 여성 때문에 목숨을 끊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돌입된 아이러니컬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진실성 있게 모두가 진실에 접근해야만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재발을 하지 않는 것인데 지금 태도들이 아까도 봤죠.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이라고 그렇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 그게 뭡니까? 피해자죠.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소를 했는데
증거까지 다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신문에 언론에 초반부터 다 이 증거를 다 내놓고 사진이고 뭐고 뭐 휴대전화하고 뭐고 다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꾸 비서당일 불미스러운이 있다는 말 듣고 박 시장이 보고를 했다는데도 이런 수준의 어떤 이런 인식 수준 가지고 이런 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상당히 걱정됩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